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 수만 명의 팬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0대5 참사. 그러나 진짜 폭풍은 경기장에서가 아니라 그 직후 대표팀 숙소에서 시작됐습니다. 경기 종료 후 단 1시간 만에 손흥민, 이강인 등 주요 선수들이 직접 KFA에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온 결론은 단 한 문장, 지금 당장 홍명보를 해임하라. 그날 밤한국 축구는 단순히 한 경기에서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도자와 선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세대와 세대가 정면으로 충돌한 순간이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끝까지 3백을 고집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전에서 잠시 가능성을 보였던 그 전술은 브라질의 유기적인 압박 앞에서 초반 15분 만에 무너졌습니다. 좌우 윙백이 너무 높게 올라가 생긴 뒷공간은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에게 완벽히 공략당했습니다. 김민재조차 혼자 고군분투했지만 중원은 이미 붕괴됐고 공격 전환은 한 번도 매끄럽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전반 13분 실점 후에 도전술 변화는 없었습니다. 선수들은 고개를 숙였고 벤치의 눈빛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전술의 실패가 아니라 리더십의 부재였습니다. 후반에도 감독은 똑같은 포메이션으로 밀고 나갔고 결국 0-5라는 참혹한 스코어를 기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장면에서 전술적 오만을 봤습니다. 실험은 용기가 있어야 하지만 고집은 결과를 파괴합니다. 홍명보 감독은 용기가 아닌 확신에 갇혀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라커룸은 침묵으로 시작했지만 곧 폭발했습니다. 손흥민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했던 축구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강인 역시 고개를 들고 우린 준비돼 있었지만 전술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감독의 지시를 묵묵히 따라왔던 선수들이 더는 참지 못한 것입니다. 손흥민은 주장으로서 책임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 팀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브라질전 패배보다 더 깊은 상처는 신뢰의 붕괴였습니다. 선수들이 더 이상 감독의 리더십을 믿지 못한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것입니다. 대표팀 내 갈등이 폭발하던 그날 밤 결국 대한축구협회 KFA가 움직였다. 브라질전 하루 전날 축구회관 7층 비상상황실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는 오후 11시가 넘어서야 시작됐고 관계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감독과 선수 간의 충돌이 아니라 대표팀 시스템 전체를 뒤흔드는 전례 없는 사태로 인식되고 있었다. 특히 외부로 유출된 훈련장 CCTV 영상이 인터넷에 확산되면서 협회 내부에서도 이건 단순한 불화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었다. 그 영상 속에는 홍명보 감독의 격한 언성 그리고 손흥민의 침묵과 눈빛이 그대로 담겨 있었고 이미 전 국민이 그 장면을 목격한 뒤였다. 회의 초반부터 분위기는 살벌했다. 일부 임원은 감독이 선수에게 공개적으로 고성을 질렀다는 건 지휘체계 붕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고 또 다른 인사는 대표팀 내부에서 영상이 유출됐다는 건 내부 배신자 존재를 의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KFA는 즉각적으로 내부 정보 유출 경로 추적팀을 구성하고 관련자 전원에 대한 조사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영상의 출처가 아니었다. 협회 내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홍명보 감독 체제의 균열이 지적되어 왔다. 선수들과의 소통 부재 폐쇄적인 전술 운영 그리고 권위적인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있었다. 이번 사건은 그 모든 불만이 한순간에 폭발한 결과였다. 특히 젊은 세대 선수들이 중심이 된 비공식 모임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태는 더욱 복잡해졌다. 이들은 감독의 전술과 훈련 방식에 대해 서로 불만을 토로하고 이런 방식으로는 브라질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해졌다. 협회는 이를 일종의 선수 주도의 반란으로 판단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언론에서는 대표팀 내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등장했고 일부 해외 매체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브라질전 앞두고 분열 위기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홍명보 감독의 입장은 단호했다. 그는 다음날 기자들과의 비공식 만남에서 내가 지휘하는 팀 안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겼다면 내 책임이다.
하지만 리더로서 단호하게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말조차 선수단 내에서는 냉소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감독이 변명으로 일관한다는 반응이 퍼졌고 심지어 몇몇 선수들은 브라질전이 끝나면 더 이상 이 체제로는 못 간다고까지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팀 내부의 균열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깊어져 있었다. 한편 협회는 사태 진정을 위해 손흥민을 중심으로 캡틴 미팅을 제안했지만 손흥민은 지금은 말보다 행동이 필요한 때라며 회의 참석을 거절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침묵 속에서도 강력한 메시지로 읽혔다.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이제는 선수단 전체로 번지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KFA는 이 사태를 단순한 내부 불화로 덮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관계자들은 브라질전 이후에는 큰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브라질전 직후 국내 언론은 일제히 홍명보 감독의 전술 고집을 비판했습니다. 브라질이 아니라 홍명보에게 졌다는 헤드라인이 포털 상단을 장식했습니다. 팬들은 경기 후에 임청원을 개설했고 단 하루 만에 서명수가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 실망이 컸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명보 감독은 침묵했습니다. 우리는 배워야 한다.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짧은 한마디 외엔 어떤 반성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이 듣고 싶었던 말은 배움이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선수들은 울었고 팬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하늘엔 비가 내렸고 그 비는 마치 한국 축구의 눈물처럼 느껴졌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명장이었습니다. 선수 시절 그는 한국 축구의 자존심이었고 2002년의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감독으로서 그는 세대의 언어를 읽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리더십으로 현재의 세대를 이끌려 했고 결과적으로 그 간극이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감독의 철학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축구는 전술보다 소통이 지시보다 공감이 중요합니다. 이강인의 눈물과 손흥민의 침묵은 단지 개인 감정이 아니라 세대 전체가 외치는 신호였습니다. 우린 새로운 리더십을 원한다. 개인적으로 저는 홍명보 감독을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시대를 놓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2002년의 열정 속에 있었지만 2025년의 축구는 이미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 축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권위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세대의 목소리를 받아들일 것인가. 손흥민과 이강인의 결단은 단순한 반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축구를 다시 살리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이제 공은 KFA로 넘어갔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거취가 어떻게 결정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태를 통해 한국 축구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팬들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더 나은 축구를 바라는 간절한 요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한국 축구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